승우 씨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한 회식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고생은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일을 끝낸 뒤라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흐르고 흘러 정치 이야기에 다다릅니다. 전 현직 대통령에 관한 정반대의 의견이 날카롭게 오가고 언성까지 높아지게 됐는데요. 승우 씨가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옆 테이블의 손님이 그만 좀 하라 하고 말릴 때에야 이 논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 승우 씨는 빨리 집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일은 잘 끝났는데 다시 만나기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말았죠. 직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소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감각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대화의 분위기를 망치는 소위 본전도 못 찾는 주제들은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정치나 종교, 누군가의 험담과 같은 그런 마찰의 빌미가 되기 쉬운 이슈들 말이죠. 민감한 주제를 놓고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해도 말이 좋게 오가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말을 화제로 꺼내는 것이 좋고 어떤 말은 안 하는 게 나은 말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말을 꺼내고 이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은 삼가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주제 선정은 늘 고민이 되죠.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구면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쉽게 주고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상대의 사생활과 무관한 소재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 자리가 있을 때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 계획은 있으세요? 몇 살이세요? 이런 것처럼 사적인 질문을 꺼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제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색한 자리에서는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씨를 언급하면서 말을 시작하거나 상대방과 만난 장소, 그리고 연결해서 오가면서의 교통 상황을 말머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색한 식사 자리라면 음식 메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편안한 대화 소재가 되겠죠. 2번째는 공통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과 만났는데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양쪽 모두 이 모임이나 장소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이 자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는 처음이세요? 이 팀에서는 프로젝트 처음이신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이 프로젝트 참 기대가 되네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치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질문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적과 관심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칭찬입니다. 상대방의 액세서리나 옷, 스카프, 옷의 색상 등 그 사람이 오늘 신경 써서 꾸민 부분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며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인데요. 이 3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 상대방과 내가 서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지레 판단해서 아는 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집중해야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보험 설계사분의 사례예요.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해야 하는 분이었는데요. 고객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고 아들이 참 늠름하게 생겼다 라고 말을 했는데 딸이다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됐죠. 그런데 이어서 둘째도 가지셨나 봐요 라고 합니다. 고객은 첫째를 낳고 살이 빠지지 않은 것인데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 상품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상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섣불리 내가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아는 척, 알아보는 척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이 파악한 것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콜드 리딩입니다. 몇 해 전 일본에서 80만 부나 팔려 화제를 모았던 이시 히로유키의 콜드 리딩이라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원래 콜드 리딩이라는 용어는 영화나 연극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오디션 때 즉석에서 받은 대본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에 대해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다면 나이나 외모, 패션, 성별, 말하기 방식 등을 토대로 추측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의 어색함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콜드 리딩이라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콜드 리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콜드 리딩의 포인트는 나의 판단이 맞거나 설령 틀리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나의 판단이 맞는 경우에요. 회사 분위기가 참 좋아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분위기도 좋고 주말에 놀러 갈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때 상대방의 한 말에 착안해서 주말에 어떤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반대로 판단이 틀린 경우에요. 회사 분위기가 참 좋네요. 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많아요. 사기가 뚝 떨어진 상태죠. 라고 하네요. 이때 분위기에 공감해주면서 그래도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라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말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나의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니지만 콜드 리딩을 통해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내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칭찬을 화제로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칭찬에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칭찬도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이 들어간 칭찬인데요. 예를 들면 여자치고 운전 잘하네 라는 말은 운전 잘한다는 칭찬이지만 여자라서 못할 줄 알았다는 선입견이 담겨있는 말이죠. 단순히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선입견에 기반한 특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1년차 치고는 일 처리가 빠르네. 이 말도 일을 빨리 잘 해낸다는 칭찬을 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연차가 얼마 되지 않으니 일을 못할 줄 알았다 라는 선입견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기대치가 없었다는 느낌마저 줄 수 있죠. 이렇게 선의로 칭찬을 하려고 했다가 무심코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도 칭찬과 마찬가지로 좋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대화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질문은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정보를 오픈하게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설득에 유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질문도 대화의 상황에 따라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꺼낼수록 대화의 흐름이 이상해지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관심을 표현하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커리어 개발은 하고 있나? 라고 하면 하고 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것은 없나? 라고 물으면 있다, 없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만 하다 보니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든 모습이 되죠. 이렇게 예, 아니오로만 답하게 되는 닫힌 질문은 상황에 따라 자칫 어색한 분위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닫힌 질문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대화를 끌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계속 끊길 테니까요.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대답하는데 고민이 필요한 질문들을 계속 퍼붓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막연한 질문들을 퍼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계속 열린 질문을 던지면서 소위 말해 캐묻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대화를 피하고 싶다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 질문이 분위기를 딱딱하게 하지 않을지, 상대방을 난감하게 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올 답변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좋은 대화의 소재를 선정했다면 그 소재를 좋은 목소리로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발성을 해야 하는데요.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내뱉는 나만의 목소리 톤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만의 목소리 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의 고유의 목소리 톤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톤으로 지나치게 누르면서 발성을 하거나 높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계속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성대에 무리가 많이 되겠죠? 톤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은 공명음을 내보는 겁니다. 하고 공명음을 낮은 톤부터 높은 톤까지 여러 높낮이로 내보는 건데요. 목에 힘을 빼고 입속에 공간을 넓힌 후에 아한 상태로 입술만 덮고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허밍으로 노래를 해봅니다. 나비야, 학교종이 땡땡땡처럼 쉬운 노래로 연습을 해보세요.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소리를 낼 때면 성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진동하는 목소리 톤이 가장 편안한 나의 목소리 톤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톤을 기억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면 올바른 발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말로 화제를 꺼내면 좋을지 혹은 말을 꺼낼 때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화제로 꺼내기 좋은 이야기는 공통으로 경험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공통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는 칭찬이죠.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콜드 리딩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꺼낸 순간 후회하게 되는 말에는 선입견을 내포하는 말, 대상을 특정화하는 칭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네, 아니요로 대답이 나오는 닫힌 질문만 건네서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 고민이 필요한 질문만 이어가서 상대방을 난감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꺼내고 삼가야 할 말을 줄이면 대화의 결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겠죠?